회사 리스크다. 정말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 건데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롤린대란 기억이 나시나요? 전 국민이 브레이브걸스 롤린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던 그때, 그 이후에 운전만 해 같은 곡들도 다 잘 되면서 당시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이 브레이브걸스였죠. 사실 아이돌은 기획이잖아요. 다 방송에서 기획되어진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거를 소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브레이브걸스만큼은 기획 없는 노력과 진심으로 성공했다라고 해도 전혀 MSG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유는 말한 것과 같아요. 정말 본인들이 고생한 것, 노력한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회가 되었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참 접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못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정말 꾸준함과 노력으로, 그리고 고된 행보들을 꿋꿋이 버텨냈던 것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최고의 그룹이 되는 거, 저는 정말 그 당시에 감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정말 잘 나가는 그룹들이지만 그들마저도 순간적으로 제치고 아이돌 브랜드같이 1위를 해버리던 시기마저 있었습니다. 이 광고만 하면 다 완판이었고 대란이었죠. 저는 연예인은, 아이돌은 기획이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옳게 된 세상이지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국방TV 이달의 국방돌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뿌걸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PD님들하고 작가님들한테 뿌걸 하자고 쫄라도 봤어요. 누구보다 국방돌에 어울리는 그룹이었는데 제가 진행을 할 시기에는 이미 뿌걸이 활동이 좀 뜸해진 다음이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여튼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운영을 개판으로 해가지고 걸그룹 대란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K-팝 여자 걸그룹들 대걸그룹의 시대다 하면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남자 아이돌 뺨칠 정도로 앨범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열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실력도 있고 팬도 두껍고 국민들의 응원도 받았고 심지어 팬덤은 돈 좀 쓴다는 삼촌 팬덤에 예능도 잘하고 노래도 좋습니다. 그런 그룹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개판이라서 그렇습니다. 뿌걸의 팬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개판으로 일해서 그렇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브레이브걸스 롤린 이후에 왜 활동 안 해? 하는 일반 대중분들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업계에서 욕 한번 먹을 각오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뿅. 자, 우선은 제가 한번 다뤄서 크게 이슈가 벌어졌던 팬 매니저 갑질 논란, 그리고 시중의 판촉물보다 못한 굿즈의 조악한 퀄리티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때 삼촌 팬들 화력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조금만 잘했어도 팬들이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초반에 좀 어수선했던 건 중소엔터에서 갑자기 국내 압도적 1위를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팬들과의 소통 창구를 아예 닫아버렸었습니다. 뿌걸 삼촌 팬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사회적으로 한따까리 하는 돈 좀 번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저희같이 엔터만 하던 인간들보다 훨씬 현명한 대처들, 경영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팬카페에 조언이나 불만글 같은 게 올라오면 다 지워버리고 뿌걸 화력이 엄청나게 몰아쳤던 시기에 3개월 동안 팬카페에서는 팬덤과 회사의 기싸움만 오가게 되었었습니다. 하다하다 참지 못해서 팬분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단체 메일을 보내시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답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화력 지원까지 받아서 그때 조회수가 수십만 단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고 딱 2일 뒤에 부회장의 경영 미흡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설마 한낱 유튜버가 영상 만들었다고 3개월 동안 팬들 이야기 들어주지 않다가 사과문이 이제서야 올라오는 건가? 그냥 시기가 맞물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불송치가 나게 되었죠. 비판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고소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 저는 변호사조차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부는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가장 고소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며 고소가 5개가 들어와도 2개가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잘 없다. 그냥 화가 난다고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해하시라 라는 말과 함께 조사를 끝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팬분들 소통을
마케팅을 담당하시던 팬 매니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뿌엔에서 쫓겨났었는데 그 사람이 인지용 때문에 자기가 잘렸다면서 저를 고소를 한 거였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사과문도 나 때문에 썼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팬 매니저 역고소를 해볼까 하고 고민도 해봤고 엔터판이 참 좁기 때문에 그 인간 이름하고 얼굴도 다 아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무 웃길 일이라서요. 자, 그렇게 팬들은 부회장의 사과문과 회사의 쇄신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결국 3번에 거친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발전은 없으며 소속사 리스크는 계속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뿅. 자,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가 돈을 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중성을 확보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광고를 찍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가장 커다란 수익은 팬덤을 관리해서 들어오는 굿즈, 앨범, 그리고 콘서트 수익입니다. 아이돌은 팬덤과 콘서트 이거 2개가 주요 돈벌이에요. 그런데 브레이브 엔터는 그 2가지를 모두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팬덤 관리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뿌걸 공식 팬클럽이 생긴 게 말이죠. 작년 11월입니다.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기 때문에 1기 팬클럽이라는 건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하면 어떤 이벤트 같은 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포토카드를 나눠주는 거였는데 멤버들과 그룹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를 나눠줬대요. 그런데 처음 약속할 때는 그룹 포토카드 2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가입하고 나서 받아보니까 한 장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회사에다가 항의를 했더니 갑자기 2장 중에 한 장이 랜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니 몇 년 동안 빛도 못 보다가 이제야 떴고 몇 년 만에 공식 팬클럽 1기가 생겼는데 그냥 2장 다 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2장 준다 해놓고 뭐 거기서 한 장 줄이면 돈이 엄청나게 아껴지는 겁니까? 사실 진짜 별거 아닌데 사람은 이런 거에 마음이 상해요. 등을 돌리게 되잖아요. 신경을 긁는 일이거든요. 이 이후에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대행사에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로 태도를 바꿨어요. 처음부터 대행사에서 실수했다고 하고 나머지 보내준다고 하면 됐을 일인데 이렇게 되면 대행사의 실수인지 그냥 회사가 둘러치다가 대행사 탓을 하는 건지 의심이 가게 되죠. 저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큼직큼직한 거에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짜잘한 것들이 쌓여서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팬덤 관리를 너무나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K-POP 아이돌은 활동기와 비수기로 나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팬클럽 같은 경우는 팬들을 위한 비수기 시절에 콘텐츠들이 있어야 팬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팬덤들은 그런 게 많아요. 하지만 뿌걸은 정말 명목상 팬클럽이라고 이름만 만들어놨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브이라이브를 자주 해준다던가 유튜브 자체 컨텐츠를 한다던가 뭘 덕질할 걸 만들어줘야 2차 창작자들이 또 퍼나르면서 알고리즘도 퍼지고 대중의 사랑도 이어지고 하는 건데 정말 컨텐츠 수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드림캐쳐, 뿌걸, 오마이걸 세 그룹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성공한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그런데 뭐 대기업 슈퍼스타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처지의 그룹들이랑 비교를 해도 컨텐츠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뭘 안 한다는 소리죠. 각 회사별로 이 세 그룹은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룹인데 캐시카우들 자체 컨텐츠에 당연히 돈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전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차피 없어질 그룹인데 뽀록나서 떴네? 돈 좀 벌었네? 계약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쫙 뽑아먹고 다른 아이돌이나 키워야겠다. 정말 이 정도의 마인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태라 정부치고 앉아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팬덤 화력이 빠져나가는데 대중성이 유지가 될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초반 화력은 팬덤이 밀어줘야 대중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점을 찍자마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퀸덤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퀸덤이라는 프로그램이 팬 투표 화력이 중요한 만큼 팬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퀸덤에 참가한 다른 모든 그룹들은 그래서 경연을 할 때 팬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가 같이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BBG 같은 경우는 장소를 대여해서 팬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의논을 했었고요. 케플러는 연습실에 팬들을 초대를 했었어요. 우주소녀는 소극장을 대여해서 팬덤을 모아서 경연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효리는 버스킹을 한다고 장소를 공지하고 모여든 팬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달소 같은 경우는 팬들에게 의견을 달라고 해놓고 그 메시지를 쫙 모아놓고 의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뿌걸의 경우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팬사인회 이틀 전에 갑자기 우리 엠넷에서 촬영을 할 것 같다
퀸덤이다 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팬사인회 오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다른 아이돌들도 같이 경연을 준비할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건 따로 신청을 받은 거잖아요. 팬사의 개념이랑 완전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뿌걸 같은 경우는 신청의 기회조차 없이 팬사 오는 사람만 의견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팬사는 사실상 앨범이나 굿즈 많이 사는 고래들이 참여하는 자리죠. 개념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소속사가 일을 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부랴부랴 엔터 측에서는 우리도 라이브 할게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켰는데, 라이브를 할 거면 브레이브걸스 공식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빈 계정에서 갑자기 라이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자꾸 뭐라 하니까 지금이라도 할게 하고 급조하는 게 너무나 보이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나서 라이브 끝나고 나서 그 계정은 구독 취소해달라고 이름을 바꾸고 계정을 폭파시켜버렸어요. 뿅. 정말 브레이브 엔터가 일 못하는 거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딱 2개만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돌의 최종 돈벌이는 콘서트입니다. 뿌걸은 2022년 1월 15일, 16일 단독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롤린이 역주행할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죠. 팬들이 아티스트를 볼 기회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를 한다니까 팬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다들 팬클럽도 1기 팬클럽에다가 떡상 이후에 첫 단독 콘서트 인데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뿌걸 팬들 사이에서 뿌걸 한 번 본 적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팬이냐, 우리 그냥 사이버 팬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놀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지냈대요. 이러니까 콘서트가 엄청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콘서트가 잠정 연기가 됩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건 제 날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 좀 풀리고 콘서트가 풀릴 때 다른 아이돌들 와장창 콘서트 할 때 다시 연기했던 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1월에 콘서트 예정이었고 연기를 했으면 지금 10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연기 중입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남들 다 콘서트 하고 있는데 뿌걸은 콘서트를 안 해요. 팬들이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도, 팬카페에다가 문의를 남겨도,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써놔도 아직도 콘서트에 대해서 소속사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안 하겠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이런 태도는 너무나 기만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NFT가 있겠습니다. 브레이브 엔터에서 NFT를 발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NFT를 사면 뿌걸 사인 앨범을 주는 방식으로 NFT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아이돌 팬덤이라면 이거에 화가 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왜냐? 그럼 팬 사인회는 내가 왜 갔는데? 가서 스타 얼굴 보고 내 앨범의 굿즈에 사인 받아오려고 가는 게 팬 사인회잖아요. 그 팬 사인회 한 번 가려면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내면서 가게 됩니다. 그거 한 번 받으려고 수백만 원씩 써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사업 하나 하는데 그 NFT 사주면 사인 CD 줄게? 이러는 게 지금까지 돈 써가면서 팬사인회 갔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만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게임 업계에서도 고래 유저들하고 라이트 유저들 대우 차별에 대한 기만 같은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매번 몇백씩 써서 봤던 거를 그냥 이번에 사업 하나 하니까 그거 사면 다 나눠줄게 라고 하는 게 열정적인 팬들 입장에서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뿌걸 노래 중에 땡큐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 팬들을 위한 헌정곡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버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곡의 안무마저 NFT 사업에 이용해 버립니다. 왜? 뿌걸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브레이브 엔터만의 사업에 뿌걸 앨범을 팔아먹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 회사가 좋아서 덕질한 줄 아냐? 뿌걸 때문에 미운 정이라도 붙이고 있는 건데 우리 애들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냐 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뿅. 자, 역주행 이후에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브레이브걸스는 개인적으로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계약이 내년 2월이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회사가 일 조금만 열심히 하고 잘해서 뿌걸의 그 영향력을 반이라도 유지했다면 말이죠. 삼촌 팬들의 엄청난 화력으로 다음 재계약이 당연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중들의 관심과 팬들의 인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재계약 안 한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재계약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의 태도는 우리는 이 그룹에 관심 없고 이 그룹으로 번 돈으로 다른 걸 하겠다라는 태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건 뿌걸과 팬들일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룹인데 참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리스크다. 정말 이렇게 말아먹기도 힘들 건데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